반갑습니다. 공부선생 김태기입니다. 드디어 과목별 공부 방법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은 사회랑 과학을 묶어서 한 번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선생님이 영어 공부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지. 맵, 개괄, 공부법, 방법 이렇게 해서 얘기했었는데 오늘 나갈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핵심만 딱 보고 넘어가겠다. 선생님이 영어 공부의 핵심 뭐라 했어? 그치? 구조 파악해서 답만 찾으면 되더라. 그냥 영어 지문 보면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원하는 건 답만 딱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끝날 때쯤에 아주 급하게 그냥 주제 찾는 방법 딱 어떻게 찾아라. 보기를 딱 보고 지문을 딱 보고 앞뒤만 비교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못 들은 사람 마시고. 자, 오늘은 영어 공부에 이어서 마지막 과목별 공부 방법인 바로 사회랑 과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어요. 사회랑 과학. 이게 원래는 따로 해야 되는데 과목의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 일부러 묶어놨어. 이거 원래 굉장히 긴 건데 지금 묶어서 선생님 마음이 무척 급하지 않아. 자, 한번 보자. 먼저 사회부터 한번 보겠어요. 사회도 다른 과목하고 똑같이 과목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먼저 사회의 맵을 보자. 자,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과목. 사회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사회야. 소시얼러지.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그런 거 알잖아. SNS. 이게 다 뭐야? 소녀시대는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떤 학문으로 해놓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사회라는 과목은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현상들을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서로 간에 잘 지내기도 하지만 싸우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돈도 뺏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처벌도 해야 되고. 그치? 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야? 돈이 왔다 갔다 해. 경제. 그치? 이 사람이 막 누구 때리고 어쩌고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할까? 사람들은 왜 그럴까? 본성이 왜 그럴까? 윤리하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할까? 뭐야? 그치? 법 나오고. 그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냐? 정책이 나오고.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놓은 그게 바로 사회라는 과목이야. 근데 뭘로 설명을 해? 바로 이론들을 갖고 설명을 하죠. 어떤 이론이야? 여러 가지 개념이나 법칙이나 정의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한 명 죽고 나면 자살하면은 막 따라 자살하고. 옛날에 엑스제팬이랑 거기에 무슨 이렇게 막 기타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막 그랬더니 막 그냥 막 엄청 따라잡고 난리가 났었어. 왜 그럴까? 다 효과가 있는 거야. 무슨 효과, 뭐 베르테르의 효과, 무슨 효과 막 설명하는 거야. 막 심리학은 심리학대로 설명하고 사회학은 사회학대로 설명하고. 그게 뭐야? 어떤 일어난 현상을 사회적인 관점, 그게 바로 개념이나 정의, 법칙 같은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해놓죠. 그리고 그 설명해놓은 이론을 갖고 다시금 사회를 돌아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즘 막 청소년 애들 막 서로 괴롭히고 막 그 괴롭히다 못 참아가지고 막 목숨 끊고 막 이런 일들 많잖아. 근데 내가 사회 시간에 애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걸 어디서 들었어. 사회 시간에. 그럼 내가 듣고 있었는데 우리 반 애들 보니까 막 누가 누구 돈 뺏고 막 나쁜 짓 많이 하고 가만 보니까 맛이 간 것 같아. 저 정상이 아니야.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학교에서 배운 걸로 봤더니 얘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라 이렇게 맛이 갔나 보다 라고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야?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점, 이론이나 법칙 같은 걸 통해서 설명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설명으로 다시금 사회를 돌아보는 거야. 이게 과연 맞나? 왜 그런가? 사람들은 왜 그런가? 계속 이렇게 이론을 생성하고 그걸로 다시 한번 비춰서 확인해보고 계속 이러는 프로세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야? 사회적 관점이야.
사회적 관점.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쳐다보냐. 그 시험에 나온 것도 뭐야? 이 사회적 관점을 물어보는 거야. 사회적 관점. 어떤 현상들을 자료나 이런 걸로 쫙 설명해줘. 그래프 같은 거로 보여주든지 글로 막 써놓든지. 그래서 이 현상 속에 나타나 있는 특징들 그거를 골라내라 이거야. 과연 어떤 사회적 관점들이 들어가 있냐. 이거를 찾는 게 시험으로 나온다 이 얘기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네가 이 사회라는 과목을 공부할 땐 반드시 이 현상을 설명해 놓는 요거 여러 가지 이론, 개념이나 법칙이나 정의 같은 거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거를 다시금 현상에 적용하는 여러분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건 뭐야?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을 해. 어떤 한 개념으로. 그러면 당연히 귀납추론이죠. 그리고 이걸 갖고 이거 하나 갖고 여러 가지 사회를 다시 바라보는 거야. 당연히 연역추론이지. 그래서 네가 요렇게 하는 이 이론, 각종 이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요 사회를 바라볼 때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을 갖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 과목은.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사회라는 과목이 어떤 특징이 있냐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사회라는 과목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현상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관점. 사람들이 어떻게 얽혀 살고 있고 여기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인데 크게 과목이 10개야. 이번에 10개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11개였는데 10개로 바뀌었는데 기본 틀은 같아요. 뭐냐? 역사 시리즈, 그리고 지리, 윤리, 그리고 일반사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그래서 역사류는 너 알다시피 역사 뭐야? 사람들 그냥 옛날에 어떤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옛날 이야기들.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그리고 지리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는 윤리와 사상, 그리고 생활과 윤리. 일반사회는 이거 외에 나머지 뭐 법과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문화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해서 쫙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걸 갖고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주겠어. 도대체 이 사회적 관점을 어쩌라는 거냐? 영역별로 따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IT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난리가 난 거야. 지진이 막 강도 7이 와가지고 다 난리가 났어. 막 사람들 죽고 완전 난리가 난 거야. 아수라장이 됐어. 완전히 전쟁 난 것보다 더 심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이 현상이 벌어졌어. 그걸 갖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 경제에서는 경제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돈이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을까? 맨날 뉴스에 어디 불나면 뭐 금전적으로 몇억 원의 그 손실이 추산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래서 경제라는 과목에서는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 손실을 받냐?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윤리에서는 지진으로 일어나서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본성을 보는 거야. 야, 이거 정말 사람들이 극한에 처했더니 이거 정말 성선설인가? 선악설인가?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거야. 윤리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해? 지진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와 이에 대한 국가 권력 구조의 재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법과 정치는 이런 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또한 어때? 지리에서는 왜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왜 이 지진으로 그럼 앞으로 어떤 사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까? 도시가 어느 쪽에 다시금 형성이 될까? 이런 식으로 또다시 얘기가 되죠. 역사에서는 어때? 지진과 같은 문제 발생의 역사적 사례. 이런 거 비스무리한 거. 옛날에 흑사병이나 뭐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파장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이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IT 지진에 대해서 각각 갖고 있는 사회적 관점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핵심은 뭐야? 네가 알아야 될 건 이거야. 기본 개념을 적용한 시사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 그럼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지. 당연히 이 사회적 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지식과 이걸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여러 가지 실제 일어난 현상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분석이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방법으로 넘어가겠다. 이 사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핵심적인 공부 방법하고 그리고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먼저 공통 핵심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 사회 과목은 크게 세 가지 시리즈야. 그래서 과목들이 선생님이 10개고 4가지 분류가 있는데 요 난이도로 봤을 때 암기가 많은 과목이 있고 암기가 적은 게 있고
중간 정도 되는 게 있어. 일단 암기가 많은 과목은 뭐야? 역사. 그리고 윤리. 역사랑 윤리. 정말 외울 게 많아요. 뭔 놈의 사람이 이렇게 많이 태어난 거야. 역사랑 윤리 같은 시리즈는 외울 게 굉장히 많아. 외울 게 많다는 건 그만큼 뭐야? 텍스트가 많아. 자료가 많아. 그것만 갖고 시험에 내도 부족하다 이 얘기야. 그 수많은 자료들, 그것만 갖고 시험에 내도 낼 게 넘쳐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암기를 바탕으로 한 기본 개념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와, 역사 시리즈는. 그리고 암기가 적은 과목은 어떠냐? 일반 사회 시리즈. 그래서 암기가 적은 과목들, 뭐 사회문화 이런 거 암기할 게 별로 없어. 심지어 어떤 고등학생 애들은 막 고3 여름방학 때 막 사회문화 처음 공부하고 이런 짓도 해. 자, 암기가 적은 과목 어떻게 되냐? 시사 문제가 주로 나와. 왜? 야, 외워서 낼 게 없잖아. 개념에 대해서 낼 게 없는 거야. 다음 중 이 개념의 뜻을 알맞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현재 일어난 일들, 이 현상들에 대한 신문 기사나 이런 자료들을 뽑아놓고 이걸 갖고 해석을 하는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네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시사 위주라고 해서 절대로 네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선생님 이따가 다시 얘기했지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 엄청 많이 골라. 왜? 외울 게 없거든. 텍스트도 얇어. 완전 쉬워 보이겠다 싶지만 실제 문제 딱 봐보면 오 막 이러는 거야. 왜? 네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문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 적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네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는 뭘 찾아야 돼? 텍스트에서 어떤 개념이 여기 현상에 적용이 되냐, 그거를 찾아서 그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뭐 내용을 읽어가지고 여기서 생각한 대로 그냥 대충 비슷한 거 찍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교과서의 개념을 위주로 한 문제 분석이 바탕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암기 정도가 중간 정도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이 지리 시리즈.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리는 시사와 암기를 병행해야 돼. 여기서 한 거를 적당히 혼합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사회에 뭐 문제 벌어지는 그 동네 얘기 또 나오는 거야 시험에. 안 그래? 그래서 지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사회 현상 살고 있는 거랑 굉장히 밀접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값 얘기, 뭐 요즘 부동산 폭락하고 난리가 났잖아. 얘기 나온다니까 시험에. 부동산 관련한 신문 기사가 딱 나온다든지, 그 뭐 지대하고 나오는 그 그래프 있잖아. 그 그림하고 딱 관련해서 낸다든지, 낼 게 수두룩해. 이것도 특별히 개념을 여기처럼 암기가 많은 과목처럼 이 개념에 대해서 낼 만한 건덕지가 있긴 해도 얘는 그렇게 많은 암기거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사 문제랑 엮어서 내면 굉장히 훌륭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암기가 많은 거, 적은 거, 중간인 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사회 공부하는 애들은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어야 돼. 뭐냐? 첫 번째는 교과서를 쫙 훑어봐야 돼. 교과서를 천대하는 그런 이상한 친구들 많은데 교과서는 절대 천대해선 안 된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11과목이 10과목으로 통합되면서 막 바뀌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럴 경우엔 당연히 더더욱 교과서가 중요해지는 거야. 왜? 교과서는 수많은 교수들이 문제를 막 자기들이 막 그냥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런 걸 다 간추리고 해가지고 쫙 낸 거고, 그 사람들 친구들이 가가지고 문제 내는데 당연히 새로 만든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통합한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 당연히 또 내는 거야. 당연히 기본은 교과서야. 베이스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반드시 읽어봐라. 선생님 옛날에도 공부 방법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해준 프린터부터 쫙 볼 때 맨 마지막은 교과서야. 교과서는 항상 확인해야 돼. 교과서 꼭 읽기 바래. 그 다음은 현대 시사쟁점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돼. 시사 문제에 대해서 넌 시사는 시사고 나는 그냥 공부를 할랜다 이러면은 네가 좀 하위권이면 괜찮은데 웬만큼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절대 시사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면접 볼 때 나올 수가 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시사 문제 항상 관심을 갖고 듣고 있어. 괜히 카톡질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뉴스 뭐 연예 기사 이딴 거 보지 말고 좀 도움이라도 되는 걸 좀 보세요. 신문 기사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국어 공부 방법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국어사전을 꼭 갖고서 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확인을 해야 돼. 왜? 말 뜻 그 자체에 모든 게 녹아있는 거야. 어떤 현상을 설명을 했어. 그러면 막 난리가 난 그 현상을 설명을 했다면 이 수많은 현상을 한 가지 단어로 응축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개념들을 응축했을 때는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해서 네가 똑바로 알지를 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거야. 그건 절대 공부가 되지 않아. 그래서 반드시 국어사전으로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 이 태도 꼭 명심하고. 자, 그러면 과목별로 이제 나간다. 과목별로 하나씩 나가겠어요. 먼저 역사류. 역사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가 있어. 얘네는 어떤 특징이 있냐? 공부할 양이 제일 많아. 역사류, 뭐 일반사회, 윤리, 지리 제일 많아. 그것 중에 제일 공부할 게 많아요. 제일 할 게 많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용보다는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리고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뭐 2단계 문제가 나와서 이럴 때 있는데 천만의 말씀. 너는 처음 봤겠지만 교과서 어디엔가는 들어있는 문제야. 그래서 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싶지만 교과서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어려운 문제라도 교과서에서 반드시 등장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 그냥 대충 흐름만 알고서 문제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도 반드시 교과서에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고. 자, 그래서 이 역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야. 흐름과 시대별 연관성 파악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사회 역사부도를 꼭 활용을 해봐야 돼. 무슨 소리냐? 흐름과 시대별 연관성이야. 흐름이 있어. 어떤 시대가 쫙 흘러서 이어내려와. 그때 이 시대가 다른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시대의 특징이 다른 시대의 특징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시대가 망했을 때 이 시대가 망한 이유랑 뭐가 비슷하고, 이 시대의 정치 현상이 어떻게 비슷하고, 이 시대에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 다른 시대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이게 다 똑같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 속에 나오는 그 특징들이 각각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CTR이 쫙 깔려 있어야 되지. 특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역사에 대한 흐름을 놓치면 끝이야. 흐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나 시대별 연관성.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CTR 플러스 중에 앞뒤 양옆 위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앞뒤와 양옆 뭐라 그랬어? 앞뒤는 뭐야? 이전 단원과 이후 단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흐름이 어떻게 다음으로 연결이 되냐? 조선시대가 왜 망하고 일본 놈들이 왜 쳐들어오냐? 이게 이어지는 거야. 그거랑 위에 양옆은 뭐야? 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다가 다 꿰차고 있어야 돼. 지금 시대만 해도 정치인들 얘기 나오지. 사회적으로 문제 발생하지. 돈 문제 뭐 집값 폭락하고 난리 났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맨날 아이돌 나와가지고 옷 벗고 춤추고 막 이러잖아. 이 얘기들이 전부 다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 조선시대는 없었냐? 당연히 있지. 조선시대 정치인 얘기 있고 사회가 어떤 일이 있었고 똑같은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나오는 거야. 심지어 막 구석기, 신석기 시대 막 나오고 청동시대 그때도 다 사회문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계급이 발생 어쨌든 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느 시대든지 다 있는 거야. 역사가 어려운 이유가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다 섞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네가 판단을 할 때 시대별 흐름 속에 각각에 섞여 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다 꿰차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서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조선시대, 고려시대 현재까지 다 정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고 사회 구제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시대별로 그게 그냥 흐름만 수직적인 흐름만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수평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시대별로 각각의 비슷한 특징이 어떤 게 있었나 그게 구분이 돼야 돼. 그래서 CTR 앞뒤랑 양옆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사진 자료랑 지도를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수많은 사진과 수많은 지도들이 나와. 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나 사진 자료, 무슨 다보탑, 석가탑, 뭐
무슨 어디 5층 석단 막 이딴 거 있잖아. 엄청 많아. 사진만 딱 봐도 이게 어느 시대 어디 거, 이게 무슨 왕과 연관이 있고, 이게 무슨 모르면 꽤 차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절대 성적 안 오른다. 그냥 사진은 사진이야? 사는 살인고 물은 물이야? 장난하냐? 사진에 대해서 다 암기해야 돼. 그림까지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림까지. 그냥 그림은 그림이고 그래프는 그래프고 아니라고. 다 알아야 돼. 사진과 지도 자료를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각각에 나오는 모든 사진하고 지도 자료는 모두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어느 시대 거고 왜 이런 일이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한국사는 어떠냐? 실제로 한국사는 역사 중에서도 제일 많어. 왜 그러겠어?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 코리안. 한국사는 역사 중에서 할 게 제일 많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근현대사라고 교과서가 따로 있었어. 옛날에는 합권이 있었는데 이게 갈라졌다가 다시 들어왔어. 근현대사 중에 제일 빡센 얘기. 특징이 두 가지야. 맨날 정치 얘기 나오고 옛날 뭐 일본 놈들한테 탈피하고 이런 얘기. 그래서 무장독립운동 파트가 제일 좀 약간 그나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가 한국사 공부할 때 어떻게 되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연대표는 꿰고 있어야 돼. 특정한 연도별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건 따다다닥 순서별로 당연히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꼼꼼한 정리와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다. 어설픈 건 망할 뿐이야.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10개 중에 3개 나온다 했을 때 10개를 그냥 대충 보내더라고. 10개 중에 3개인데 5개만 딱 집어서 외운 친구들 딱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맞을까? 생각해보면 10개를 이렇게 대충이라도 다 본 사람이 잘 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둘 다 망하는 거야. 그러나 좀 더 나은 거 얘기하면 차라리 질적으로 공부한 게 나아. 그래서 반드시 꼼꼼한 정리와 정확한 암기. 이건 반드시 중요해. 왜? 이게 안 되면은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 답을. 아, 이거였는데 이거 봤는데 이러다 망하는 거야. 그리고 사회문화보다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사회문화보다 정치경제 위주로. 특히나 요 한국사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 있는 데까지는 골고루 다 봐야 되는데 조선시대 후기부터 이 근현대사 파트는 사회문화보다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당연히 공부를 좀 해줘야 돼. 정치경제가 더 많이 나와 이쪽 부분에서는. 자, 그 다음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는 어떠냐? 흐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되 시대별 비교가 가능해야 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뭐 훈적이 나고 어쨌죠 뭐 쳐들어가고 난리가 나잖아. 이게 어떻게 흐름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시대에 이 동네는 어떤 시대였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한국사와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 지리 시리즈. 지리 시리즈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지형의 형성과 특징,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과목이죠.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이게 지금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런 얘기인데 과학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자연지리 파트의 지형 형성이 된 원인, 과정, 결과가 자주 나와. 이 자연지리를 안 다음에 우리가 인문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네가 공부할 때 지리는 말 그대로 땅에 대한 거야. 땅하고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얘기지. 그래서 지형에 관련된 거. 이 자연이 어떻게, 자연지리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게 핵심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도표, 통계자료, 그래프가 쏟아지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해. 당연히 암기는 기본이지. 그래서 지리부도를 반드시 활용해라. 아까 역사는 역사부도. 안 써! 죽어라고 얘기를 해도 안 쓴다니까? 야, 시험 문제 낼 때 그냥 지 맘대로 그래서 내는 게 아니라고. 있던 거 갖다 찾아서 쓰는 거야. 그럼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리부도를 반드시 활용을 하세요. 읽어보면 네가 모르는 게 큰덤이야. 그래서 도표랑 지도자료 그래프를 분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분석이 안 된다. 그럼 시험 문제 풀 수가 없어. 읽어서 푸는 게 아니야. 이게 분석이 돼야 돼.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정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종 유형의 지도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 우리 지리에 당연히 지리니까 지도가 쏟아져. 특히 뭐가 나와? 생산량, 지형, 기후 관련 지도가 쏟아져요. 딱 그래프 딱 나오고 이거는 어느 지역에 뭐 어쩌고 가르쳐주지도 않아. 근데 강우량만 딱 보면 나오는 거야 답이. 강수량만 딱 보면 답이 나오고. 어떤 지도를 나와도 지도만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야 된다니까. 이게 안 뜨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산량, 지형, 기후 관련된 거 이 지도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
어디가 섬유가 발달해서 뭐 이만큼 동그라미 막 나오고 난리 나잖아. 이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한국지리 어떻게 되냐? 지형의 생성과 영향이 핵심이야. 지형의 생성과 영향. 땅이 어떻게 생겼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자연지리를 통한 지형을 이해를 해. 자연지리. 그리고 나서 인문지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야 되더라. 자연지리에 대한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문지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공부가 더 잘 돼. 괜히 뭐 집값, 땅값 이딴 것만 공부하다 나중에 막 그냥 뭐 범람원 막 이딴 거 공부하려면 이 피곤한 거야. 이거 먼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주면 이해가 더 빨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여기 이쪽에 몰리게 되고 왜 그럼 집값이 올라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왜 공업 입지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게 다 이해가 간다니까. 그래서 자연지를 공부한 다음에 얘를 공부해줘야 된다. 그 다음 자원의 분포와 이동 그리고 농공업 입지론 중심지 이론 이게 거의 대표적인 거야. 사회생님들 맨날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 근데 왜 넌 공부 안 하냐 이거야.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자원의 분포와 이동. 땅 팠더니 뭐 나왔어. 이거 어디다 팔아먹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농공업 입지론. 과연 어느 쪽에 공장이 많이 생기고 왜 그러고. 중심지 이론. 왜 이 동네에 중심지가 생기고 옆에 또 뭐가 있고 위송도시나가 어쨌든 하잖아. 그 얘기들이 핵심이라 이거야. 이것도 모르면서 시험 공부할 이것도 모르고 문제 풀려면 그건 나쁜 학생. 자, 마지막 세계지리. 세계지리는 큰 틀을 파악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맨날 기후야. 기후. 쾌펜의 기후 맨날 나오잖아. 뭐 CFA, CFB면 아마 난리 나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 딱 보고 이렇게 생긴 건 뭐, 이렇게 생긴 건 뭐. 이게 나와야 돼. 그것만 나오냐? 아니야.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이 기후의 특징과 더불어 이 기후에 대한 나라가 뭐고 이 나라에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게 따다다다닥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일반 사회류. 윤리가 넘어가 버렸네. 자, 윤리를 한번 볼게요. 윤리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으로 올해부터 쪼개졌어. 원래는 윤리 하나였어. 그래서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로 이게 분리가 됐어. 원래는 하나였어. 근데 역사에 버금갈 정도로 공부할 게 어지간히 많지. 윤리가 뭐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성. 천만의 말씀이야. 그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라고 하는 거랑 여기서 나온 윤리는 달라요. 여기서 나온 윤리는 각종 사상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이 현상들을 갖다가 왜 그러냐 설명하는 그 관점들을 교과서에 넣어놓은 게 윤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관점, 뭔가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관점, 뭐 성선설, 선악설 이런 걸 제시한 사람이 있어.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어. 그 사람들이 등장해. 역사랑 똑같아. 역사도 사람 나와서 무슨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역사에 뭔가 정도로 공부할 게 많고 이게 핵심이야. 상식으로 읽고서 답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어. 이게 윤리 시험 볼 때 이상한 짓거리 하더라고. 윤리 공부할 때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나를 외우고 이 사람 뒤에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걸 주워다가 또 개정을 해서 나왔고 이게 흐름이 있다니까 이걸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대충 읽어보는 거야. 읽어봤더니 뭐 자연이 어쩌고저쩌고 그럼 자연 얘기인가? 이러고 보기 찾고 그딴 짓거리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읽어봤을 때 그 지문에 나오는 특정 인물의 사상이 나와. 그럼 이 사상과 비슷한 걸 찾아라. 그 말은 이 사람 걸 찾든지 이 사람의 후회를 찾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읽어보고 비슷한 내용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푸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CTR 앞뒤가 중요해. 흐름이 중요하다. 흐름.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 흐름이 중요해. 동서양 사상의 흐름과 각각의 핵심 주장의 한계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흐름별로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 사람과 반대되는 건 뭐가 있었고 이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문제에 등장하는 제시문이 어떤 윤리 사상인지를 파악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 내용의 숙지가 되고선 찾아야 돼. 그냥 읽어보고 답 찾으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게 아니야. 당연히 어떤 사상인지를 알고 찾아야 된다. 그 다음 사회의 마지막 부분인 일반 사회류. 일반 사회류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야. 그래서 양이 적고 외워야 될 게 적어. 아싸 땡 잡은 과목이다. 천만의 말씀 네가 쉬우면 남도 쉬워. 그 말은 뭐야? 경쟁이 세다는 거야. 그러면
거의 다 맞춰야 등급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죠? 남들이 어려워야 하는 거를 하면 너도 어렵지만 그만큼 경쟁은 떨어지는 거야. 다만 네가 자신 있고 잘할 때 그 어려운 거에 도전을 해야지 잘하지도 못하는데 했다가는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일반 사회는 양적 개념이 외워야 할 게 적지만 단순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당연히 안 나와. 별로 안 나와. 그리고 대신 뭐가 나오냐? 그래프나 도표를 사진을 해석하는 그런 복합적인 데이터 분석의 문제가 나오더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와. 그래서 CTR 위아래가 제일 중요해. 시사 관련 문제가 나온다 이 얘기야. CTR 위아래가 뭐예요? CTR 플러스의 위아래. 이 원리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원리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평소에 공부할 때 목차를 볼 때 늘 생각해낸 CTR 플러스 중에 위아래를 핵심으로 보고 반드시 네가 아는 상식대로 풀려고 하지 마. 이 사회 공부하는 애들 대체 이게 뭔가 분석적인 게 부족해. 그래서 그냥 읽고 대충 풀려고 하지 마. 절대 그게 아니야.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에 기반한 풀이를 해야 되는, 특히나 이 사회문화 같은 거 읽어보고 그냥 풀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 절대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에 입각한 거야. 그리고 교과서 개념을 이용해서 지문에서 묻는 바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기반한 문제풀이가 돼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가 사회였어요. 아, 이게 빠졌구나. 자, 과목별로 선생님이 좀 그래. 자, 과목별로 법과 정치는 어떻게 되냐? 권력 분배와 권력 관계의 핵심이야.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법에 대한 시험 문제 그게 아니야. 이거는 그 정치와 관련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정치가 아니고 권력의 분배와 권력 관계가 핵심이야. 그래서 당연히 선거제도, 통치기구의 정리, 행정소송 등 법적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나오고요. 그 권리 의무와 의무의 형성과 소멸, 기본권, 행정부재제도 이런 게 핵심으로 나와. 이게 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어려워해. 그래서 웬만하면 인강의 도움을 받으면 참 편해요. 그리고 경제 파트는 어떻게 되냐? 모형에 따른 그래프 해석이 핵심이야. 경제 나오는 게 뻔해. 늘 수요 공급 그래프 나오고, 당연히 또 뭐 나와? 가격 탄력성 얘기 나오고, 그리고 환율 얘기 나오고, 요것만 정복해도 경제는 금방 끝나요. 그리고 사회문화는 어때? 양이 가장 적은 과목인데 원하는 점수가 제일 안 나와. 왜냐? 애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 분석, 통계자료 해석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회였어. 과학. 마찬가지로 맵 CTR, 맵 개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자, 과학의 맵을 한번 볼게요. 과학도 사회랑 맵이 거의 유사해. 그러나 마찬가지로 현상을 과학적인 개념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 근데 그 관점이 어떻게 되냐? 얘는 과학적 관점으로 보는데 과학적 관점이 뭐야?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과학적으로 보는 거야. 어떤 과학적? 법칙과 이론과 공식을 통해서 귀납출을 하는 거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과학적으로, 과학적 관점, 법칙, 이론, 공식을 갖고 설명을 해줘. 그리고 나서 이 법칙, 이론, 공식들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게 바로 실험이야. 여러 가지 실험하잖아. 화학 실험이든지 뭐 개구리 해봤는지 뭐라든지 네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법칙, 이론, 공식으로 만드는 걸 갖고 실험으로 정말로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당연히 과학적 관점, 자연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이 과학적 관점. 아까 사회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건데 이 과학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 자연 속에 살 때 이 자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핵심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법칙, 이론, 공식들을 그리고 이거를 실험한 것들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는 거야. 시험에. 그래서 뭐가 핵심으로 나오냐. 실험의 목적, 그리고 실험의 여러 가지 변인들의 의미, 그리고 실험 과정에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험 절차가 뭔지, 그리고 실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고 그 결과가 뭔지, 실험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이 실험과 법칙, 이론, 공식에 대해서 시험이 쏟아지더라. 그러면 이 과학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과학, 아까 얘기했듯이 현상을 과학적 관점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는 거야. 현상을 설명을 해. 그래서
현상을 바라보는 과학적 관점인데 크게 우리 주변에 널린 이 자연의 현상들을 뭐로 봤어? 네 가지로 본 거야. 물화학 생지,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물리는 에너지에 대한 거고, 화학은 물건들 그 속에 어떻게 구성이 된다. 그 물질. 생물은 생명에 대한 거. 그리고 지구학은 지구와 우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물리는 물체의 움직임에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에 대한 걸 다루고 있지. 에너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잠재되어 있기도 하지. 화학은 뭐야? 물질의 성질에 관련해서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 무슨 뭐 공유계랑 무슨 계랑 나오잖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 얘기야. 그래서 물질 자체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죠. 공부할 때 그냥 막 외워대고 막 뭐 알키니 어쩌고 그거 막 그냥 외워대지 말고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생물은 어때? 생물은 생리학, 뭐 생화학, 분자 생물학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람 몸에 대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동식물 몸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 결국에 생명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 사구체, 보호만주면 어쩌고 그게 왜 나오겠어? 다 네가 오줌 쌀 때 어쩌고 다 그게 몸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나? 생명체가 어떻게 유지되나? 호흡 뭐 이런 거 다.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지질학, 대기과학, 해양과학, 천문학 이게 막 다 이게 섞여 있는 건데 우리 지구 내부에 대한 거, 껍데기에 대한 거, 우주에 대한 거, 이게 다 이게 전부 다 막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과학이라는 과목은 당연히 자연의 현상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까 사회의 예를 들었던 IT를 한번 봐. IT 지진 참사를 두고 지구과학에서는 지진이 왜 났을까? 물리에서는 지진이 난 상황에 대한 물리적 피해 원인과 규모,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개념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있죠. 파동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화학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물의 오염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생물에서는 물에 오염된 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의 흡수 과정과 변화 양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과학에서는 그림과 사진과 그래프의 해석이 기본적이야. 이것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물리 그래프 하나 해석을 못하면서 이거 답을 어떻게 찾냐,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과 사진과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 실험에 대한 거, 무슨 뭐 자동차 구렸을 때 점 찍히고 어쩌고, 뭐 속도가 뭐 가속도 어쩌고 다 나오는 거 전부 다 그림, 사진, 그래프, 뭐 실험하는 거 그림 나오고 사진 나오고 전부 다 이게 해석이 기본이라는 거야.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다시 실험으로 적용해보고. 그래서 공통핵심 방법과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공통핵심 공부 방법. 과학은 일단 교과서랑 참고서가 필수야. 아까 사회는 교과서만 잘 보아도 도움이 됐어. 왜냐? 사회는 네가 직접 겪으면 살고 있잖아.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네가 겪고 살고 있지만 생각이 잘 안 되는 부분이야. 네가 뱃속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어떻게 소화되나 관심이나 있어. 맛있게 잘 먹으면 됐지.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으로는 많이 부족해. 그래서 참고서로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참고서 많이 칼라로 막 완전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 거기다 요즘에 이렇게 물어보면 인터넷 같은 데 물어보면 막 쏟아져서 설명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교과서로만 부족하니까 참고서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면서 완전히 이해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림 그래프 공식 실험을 이해할 때까지 완전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은 그림 그래프 공식 실험을 분석할 때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 수학이랑 아주 유사해. 개념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내가 알고 있는 이 수학, 이 과학적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냐. 이 실험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리고 그림과 표와 그게 관련된 개념이 그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개념이 그림에서 설명이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단순히 그냥 뭐 F가 MA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뭐 변성하고 어쩌고 그냥 외워대는 게 아니야. 뭐 황도 12궁이 어쩌고 그냥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냥 외워대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나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 그래프 공식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평소에 꼭 해봐야 될 건데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과학개념 원리를 수시로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바로 CTR 플러스의 위와 아래이죠. 이게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한 번씩 하나씩 보자. 먼저 물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계산 문제가 무지하게 쏟아져 나와. 그렇지만 이 계산 문제 반드시 뭐랑 같이 나와. 그치? 여러 가지 그래프와 동반해서 나오잖아. 그래서 공식 유도 과정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수학 공부랑 유사한 거야. 수학 공부도 당연히 이 적용된 그 공식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게 어떻게 개념이 적용이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는 공식 유도 과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공식 암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실험에 공식이 어떻게 적용이 됐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CTR 위아래 위주로 문제가 나오고 그래프 공식은 당연히 완전히 분석이 돼야 돼. 그래프 볼 때 그냥 딱 보고 해석하지 말고 그래프는 왼쪽과 아래 이 니은자 껍데기가 뭐를 의미하나 이 값을 확인하고 이 값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프와 표가 먼저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 공식만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래서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단위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다 예를 써놨는데 1의 단위가 줄인데 이게 뉴턴 미터야. 그치? 뉴턴 미터랑 같은 단위야. 근데 뉴턴은 힘의 단위고 미터가 거리의 단위야. 그럼 그 말은 뭐야? 아, 이 줄이라는 거 1은 결국에 힘과 거리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그냥 1이라는 게 결국에 힘과 거리라는 게 합쳐져서 된 개념이구나. 그리고 또한 이 줄이라는 건 1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식도 되는구나. 에너지를 나타내기도 하잖아. 그래서 1과 에너지가 결국에 같은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량이든지 단위부터 꼭꼭꼭꼭 생각을 해보다 보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물리 이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물리 1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래프 해석 공식의 암기로 기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물리 2가 나오잖아. 그래서 물리 2는 물리 1을 기반으로 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리 1로 기본적인 그래프 해석이나 여러 가지 공식들을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기본 문제는 물리 1에서 많이 나오고 응용 문제는 물리 2에서 많이 나와. 근데 다만 물리 1에 없는 교류와 원자 같은 게 물리 2에 나오니까 그걸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둬야 된다. 화학은 어떠냐? 실험이 무지하게 중요해. 그래서 실험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과정 분석, 결과 도출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CTR 위아래도 많이 나오지만 얘는 앞뒤 위주로 많이 나와. 그 전 단계의 흐름에 대해서 이 흐름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 기본적인 화학식 뭐 이런 거 주기율표 이거 모르면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주기율표를 완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학식 여러 가지 물질 반응 계산 과정 분석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화학 결합, 원자 구조 등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결합이 일어나는지, 화학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화학 공부하려면 아주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일단 화원 같은 경우는 금속 단원과 탄소 화합물 정도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쉬워. 이 화원은 무지하게 애들이 많이 선택하죠. 왜? 무지하게 쉬우니까. 이과 애들이 제일 쉬워하는 거 왜 화원 하냐? 지구과학하고. 그래가지고 화원 같은 경우는 금속 단원하고 탄소 화합물 정도만 조금 주의하면 되고, 그리고 금속 단원은 당연히 주기율표를 외운 상태에서 그건 기본이지. 근데 주기율표는 제발 부탁인데 수엘립의 붕탄지산 풀어나와 이딴 짓거리 하면 망한다고. 그게 아니야. 단순 앞글자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동반한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이해를 동반한. 이게 족하고 뭐 이게 전부 다 가로 세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걸 아는 상태에서 선생님 고등학생 때 우리 화학생 참 훌륭했어. 수엘립의 붕탄지산 풀어나와 이거 하면 일단 맞고 시작했다니까. 이게 아니야. 이거를 따로따로 방향조 그럼 따뜻하게 나와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렇게 암기를 해야 돼. 공부할 때 그냥 앞에 것만 뚜둑따둑 그런 짓 하지 마.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화원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느끼기 때문에 등급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웬만하면 완벽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 화투 같은 경우는 어떠냐? 화원과 화투가 연관성이 적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화투를 먼저 공부하고 화원을 공부해도 될 정도로 그래. 그래서 화학결합과 원자구조 등 미시적인 개념이 먼저 여긴 등장하거든. 미시적인 거. 아주 작은 게 먼저 나온다 이 얘기야. 그래서 공식과 화학식이 무척이나 중요하더라. 그 다음 생물단원. 생물은 어떠냐? 각종 용어랑 메커니즘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속에 있는 뭐 미토콘드리아 어쩌고 막 여러 가지 세포들에 막 난리가 났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 당연히 그 기본 이름들하고 당연히 외워놔야 돼. 그러니까 암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 생물은.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암기 시에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 꼭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진행되는 건지 반드시 생각하면서 암기를 하고 이때 그림을 그려보면서 또는 손으로도 직접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CTR 앞뒤 위주로 문제가 나오고 그래프랑 표 능력 당연히 중요하지. 실험했을 때 어떤 문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림 그래프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뭐 월경주기, 호르몬 분비, 유전 관계된 거 그리고 뭐 화살표로 된 세포 호흡 경로 이런 거 엄청 중요하다. 머릿속에 다 싹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물 1은 사람에 대한 거, 생물 2는 사람 아닌 거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생물 1은 인체 생리 현상을 다루는 생리학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동반한 암기. 왜 이렇게 무지하게 많지? 그래서 그래프 표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생물 2는 생물 1과 연계가 거의 안 돼. 그래서 얘는 생화학, 분자 생물학의 내용이 나와서 세포 수준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식물까지 나와서 무지하게 어렵지만 인체를 윤곽을 파악하고 있으면 간단하다. 그 다음 마지막 지구과학이야. 지구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지구과학이 제일 쉬워 애들한테. 그러나 천문학 분야가 제일 난감하죠. 막 천도랑 막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자, 천문학 분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 우주와 관련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머릿속으로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지. 황도 12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자료 해석이 기본이다. 화성암 분류표, 판경배, 지각변 논문, 일기도 해서 다 자료 해석이 기본이야. 그래서 이 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프와 자료, 실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기본이야. 그래서 실제 화제거리가 특히나 이 지구과학은 많이 나와요. 옛날에 지진 나왔을 때 지진 문제 나오고 막 그래서 지진, 태풍, 그리고 온난화 이런 최근 뉴스거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느껴져서 누구나 다 달려들기 때문에 만점만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아주 좀 어려워요. 그래서 뒷부분에 천문학이 고비야. 머릿속으로 많이 상상을 해봐야 돼. 아, 내가 여기 있을 때 다른 어느 위치에 있고 태양과 달의 위치가 어떻고 지금 별이 어떻게 지나가고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니까. 태양의 위치가 어느 각도로 어디를 지나갔을 때 어디가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머릿속에 떠야 돼 그게. 뒷부분이 조금 고비긴 한데. 그 다음 지구학 2는 광물 단어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그래서 모르면 그걸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자, 오늘은 사회랑 과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 아, 너무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사회랑 과학 그냥 1시간에 몰아치느라고 아주 그냥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우리가 사회랑 과학, 선생님이 굳이 다른 건데 원래 따로 강의하는데 일부러 묶어서 얘기하는 거는 모두 다 뭐야?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사회나 과학적 관점을 갖고 해석을 하는 거야. 당연히 그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이 관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나 법칙에 대한 게 나오고 이걸 적용한 실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각종 이론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걸 적용한 각종 실험이나 그래프나 데이터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사회과학 공부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일단 여기까지